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81일째 새벽 필사하는 날이고요. 저는 지금 두 번째로 통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리 보기 영상, 그러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앞에 그 미리 보기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일 이제 똑같은 그런 구도를 잡고 날짜를 찍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찍고 싶은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옆에 그 사진이 딱 켜져 있었어요, 사진 앱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제 그 제가 퇴근하면서 찍은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제 하늘이 이렇게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퇴근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사진을 찍느라고. 그래서 어제 멋진 하늘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렇게 하늘에 구름들이 막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경님. 오늘 51일째? 맞나요? 저랑 30일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0일이면 정말 많이 하신 건데, 와, 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이게 81일이 되니까 이게 100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숫자가요. 그래서 와, 오래 하긴 했다. 그러니까 70일 했을 때랑 느낌이 80 앞에 팔자가 붙은 거랑은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필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말없이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 남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분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5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썼죠? 많이 썼네요. 제가 오늘 한 줄 명상 쓴 것은 2개를 썼는데 2개가 다 생각나가지고 적은 건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입장이 바뀐 만남. 이거를 왜 얘기하게 됐냐면 이 오늘 필사한 글 중에서 그 부모의 인품, 내 자식의 이제 결혼 상대자가 될 보통 사람의 조건 중에 부모가 생존에 계시되 인품이 보통 정도로 묻어나요. 뭐 이런 글이 나와요. 인품이 보통 정도가 된다는 것도 정말 가늠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어떤 말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을 이제 좀 다니다가 그만둘 때였는데 그때 그만둘 때 되게 힘든 때였어요. 직장에서 일이 잘 좀 안 되고 잘 되다가 그래서 그때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잘 될 때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당신이 지금 그만두면 힘들 때 그만두면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기에 저 사람은 되게 힘들어서 그만뒀지, 저게 힘들어서 좀 그만뒀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도 사람들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는 걸 바라니까 당신이 일이 제일 잘 될 때 그때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힘들어서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당신이 지금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하게 됐어.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옛날 그 직장에 다녔을 때 그냥 그 직장에 같이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나온 거야. 사돈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은 당신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저 사돈 될 사람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참 힘들어해서 그때 그만뒀었지. 힘든 것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만뒀었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사돈 될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인상이 뭐 이렇게 나빠진다거나 저 사람은 힘들 때 그만뒀어. 참 약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 밑에서 자란 자식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제 얘를 그렇게 든 거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당신을 좋은 기억으로 사람들이
끝으로 그 당신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이왕이면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입장이 바뀌어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뭐 그 선생님의 자녀가 일하는 곳에 제가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입장 차이가.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잘못을 저지를 때 나쁜 짓을 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 하늘이 다 알고 있어.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제 이런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너가 행한 일들은 반드시 그 대가품을 받을 거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가 언젠가는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흥치뿡이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됐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저 아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미래, 이 아이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참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한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것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어떠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과 갑을 관계에서 을이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갑을의 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전에 갑이었던 사람이 한 뭐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을의 위치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없죠.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을이었던 사람이 이 갑의 횡포를 느꼈었다고 하면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 정말 이 을로 온 사람이 자신이 옛날에 했던 그 나쁘게 행했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를 하는데 뭐 액션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 칼을 갈아서 복수하는 그런 폭력적인 게 아니고 정말 그거보다도 더한 걸로 복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관계라던가 입장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와 다시 관계를 맺게 되고 내 앞에 나타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좀 참지. 아니면 좋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막 그거를 바로 나쁘게 행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말 입장이 바뀌었을 때 땅을 치고 후회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무난한 보통의 그 인품을 갖고 있는 부모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 성질대로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부모한테 영향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우리 아이한테 영향이 갈 수 있겠구나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랬겠죠. 많이 참고 억울하지만 내 다음 세대, 나의 자식,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존재 때문에 참았던 일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다른 좋은 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다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해도 조금은 분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잊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물론 없으면 정말 행복한 해피한 삶이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에도 막 그런 일들이 몇 번씩 존재하고, 내가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 아주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한테서도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막 화나는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잘 넘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막 화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저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하신 분들이죠. 근데 저도 좀 제가 바뀌고는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우리 아이와 저 사람이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그냥 스쳐 지나기만 했는데도 나중에 또 어떻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직장 내에 어떤 아주 먼 곳에 있는 동료였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좀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한 단계만 건너도 연결이 다 되고, 아, 나 그 사람 아는데, 그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보통 사람으로, 보통의 성품으로, 보통의 인품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수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나를 위해서,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잘 사는 거거든요. 나만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저도 기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하려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길게 말했네요.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금요일이 지나면 또 토요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좀 즐거운 5월의 어느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